경의하는 김정은 동기,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축전을 보내왔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양,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 친애하는 김정은 동지. 나는 조선노동당 창건 78돌세 즈음하여 동지께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일꾼들, 전체 당원들과 형제적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축원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조선노동당이 창건되어 장성강화 발전되어 온 지난 7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형제적 조선인민이 혁명의 전치물을 굳건히 수호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며 국방 및 안전보위 무력과 교육을 급속히 강화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커다란 성과들을 거둔 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선노동당의 강력한 영도 밑에 조선 당과 조인민이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과 조국보위, 사회주의 강국 건설, 나라의 평화적 통일 위협 수행에서 계속 성과들을 이룩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라오스와 조선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의 협조 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利益에 맞게 보다 강화 발전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진선, 협조와 발전을 위하여 동지와 계속 긴밀히 사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이 경사스러운 기회에 동지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숭고한 위협 수행에서 성과를 거두실 것을 축원합니다. 동지적 경의를 표합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통룬 시소릿 2023년 10월 5일 비엔티안.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창군 78돌세 즈음하여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룬 시소릿 동지가 꽃바구니를 보내오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꽃바구니를 우리나라 주재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5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창건 78돌세 즈음에서 마흐무드 아바스 시트나 국가 대통령이 5일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만경대 형사적지 기념품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7돌시대는 아지안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 공장의 일가 종업원들은 몸소 자기들의 일터에 찾아오시어 공장 노동계급이 생산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새겨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민 혼신의 자욱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주석 동지께서 우리 공장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들리신 곳이 바로 여기 윤혁석이십니다. 이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 공장은 위대한 장군님이 뜨거운 사랑 속에 태어난 공장이라고 하시면서 1984년 8월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평양시 경공업 제품 전지상을 찾으시오 이곳에서 만든 제품을 보시고 높이 평가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이 사랑이 뜨겁게 오려있고 당에서 깊이 관심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맡겨진 인민경제 계획을 넘쳐 수행해서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만경대 혁명사적지 기념품 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작후의 형태와 색, 다양화 다색화할 때 대한 문제, 그리고 멜라민 수지 제품의 가지수를 늘리고 질을 철저히 보장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공장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하나하나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그날 여러 생산 공정들과 제품 견본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종량과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고를 보아주시면서는 자랑할 만한 성과를 이루가였다고 학생 가방과 교복, 신발은 물론 여러 가지 인민사업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작고들을 원만할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정숙 평양방직공장에 국산화된 가방명촌 생산 공정을 꾸려놓은데요. 만종대 혁명사적지 기념품 공장에 우리식의 작품 생산 공정까지 꾸려놓음으로써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우리가 생산한 천과 작고를 가지고 만든 가방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 질이 담보된 훌륭한 자크를 우리 인민들이 이용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식거리도 곱게 달아주고 기호, 취미,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그날의 말씀은 오늘도 공장 종업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현지도하시면서 특별히 강조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당의 국사라 방침을 생명성으로 두어지고 인민들이 기호와 미감에 맞으면서도 인민 속에서 호평을 받는 질 좋은 기념품과 인민서품을 더 많이 생산할 때 대한 문제였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공장에서는 지난 7년간 246건의 과학기술 성과를 도입해서 정전의 10종밖에 안 되던 작품의 형태를 지금은 114종으로 누렸고 또 57가지 제품에 대한 국산화를 실현하는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공장에서는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여러 가지 인민서품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만종대 혁명사족지 기념품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생활 향상을 최중대사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인민생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뜻깊은 당창건 기념일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는 지금 당창건 사족관을 찾는 각계층 근로자들은 항일의 불길 속에서 당창건의 역사적 뿌리를 마련해 주시고 혁명적 당창건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다지신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새겨안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창건되기까지는 불과 2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당창건의 역사적 위협이 빛나게 실현될 수 있은 것은 항일의 근한할 우리 당의 역사적 뿌리와 당창건식 사상적 기초를 품들여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926년 10월 1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성우 숲에서 사상과 뜻을 같이 하는 새세대 청년 공산주의자들로 조선혁명을 이끌어 나갈 참다운 혁명적 전위조직인 타도제국주의 동맹의 결성은 새형의당, 주체역의 혁명적 당창건을 위한 투쟁의 출발부터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다운 공산주의적 혁명 조직을 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역사적인 먼저 당 중앙을 선포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충분한 준비 밑에 당의 기층 조직을 내오고 그것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는 방법으로 당을 창건할 때 대한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첫 당 조직인 두만강 요난지구를 비롯한 넓은 지역과 국내의 수많은 기층 당 조직들이 결성되게 됐습니다. 항일혁명 투쟁 시기 우리 혁명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남오도 회의를 소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창건 준비 사업을 전국적 범위에서 활발히 전개할 때 대한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창건 준비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당 조직들을 부단히 당위원회로부터 지방당조직까지 통일적으로 튼튼히 세우는 것이라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혁명군안의 당조직은 물론이고 동만당공작위원회, 국내당공작위원회, 장백현당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당조직들이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체계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결과 전반적 조선혁명에 대한 우리 수련임의 유일적인 용도가 확고히 실현되게 되었고 사업에서는 획기적인 전환이 이룩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항일의 불길 속에서 당 창군의 조직 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34 1945년 10월 10일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대회를 소집하시고 당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주체용의 혁명적 당 창건 위협이 빛나게 실현된 이 역사의 나날들을 깊은 감동 속에 돌이켜보면서 각계층 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혁명적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8돌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경축 모임이 5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는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인철 동지의 연설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당중앙의 영도 따라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며 전면적 국가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확신성 있게 열어나가고 있는 시기에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78돌을 뜻깊게 경축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체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실 모시고 절세위인들의 당건설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의 위협에 무한히 충직한 조선노동계급의 혁명정신과 불굴의 남김없이 발휘하여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거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나라의 맏아들 전위부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 나갈 때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들은 모든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자랑찬 승리로 빛나게 결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8돌 경 제4차 전국 조합 공예축전이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5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최창학 동지,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최희태 동지, 성중앙기관, 미술부문 일꾼들, 창작가들, 평양시 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문화성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봤습니다. 축전장에는 나무공예, 추곤의 꽃바구니, 인민사랑이 꽃피는 화성고리와 같이 우리 당에 드리는 천만의 축원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인민의 행복이 꽃피어나는 내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반영한 작품들과 창작가들의 기발한 착상과 섬세한 기교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비롯해서 전국의 조각가들과 공예사, 애호가, 학생들이 창작한 30여 종의 300여 점의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조각, 공예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우리 국가 제1주의 시대 부흥강국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자. 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자.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사상과 정신을 피 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각지 농장들에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달성하기 위한 사업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동구역 안의 농군맹 조직들에서 당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조직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를 가을 고디와 나달털기 사회주의 경쟁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농장별로 이 가을 고디 경기와
볕단 운반 경기, 볕 경기를 진행하도록 저희 사업하였습니다. 경쟁이 시작돼서부터 지금 장천, 미현, 성신, 남새 농장을 비롯한 그간의 모든 농장들에서 벼 종합수확기를 비롯한 농기계들과 노력들이 총동원돼서 벼 가을고디 실적이 매일 1.4배 이상 높아지고 있는데 경쟁률을 앞으로 더 한층 고조시키면서 대중운동을 보다 더 힘있게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편 강남군 용진농장에서도 퍼전별 가을고지 순찰을 바로 종한대 맞게 노력과 기계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해서 매일 많은 면적의 벼가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보다 평당 유화지수는 200대 정도 더 많아지고 초날 질량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보다 정부당 2톤 이상의 서출을 더 내다보는 조건에서 문제는 벼가을을 최적기에 질적으로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 필지별로 순찰을 정해놓고 인위적적 집중적으로 벼가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루 이틀 내로 벼가을을 끝낼 목표를 세우고 벼 종합수확기를 만가동시키면서 운반 수단을 집중하여 과울한 벼들을 탈거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는데 매일 실적이 120%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씨 뿌리기야 원액이 시작날짜를 10일 정도 앞당기 생육 후반기 혼이 높은 용액을 한 주일 간격으로 5회 뿌려줬더니 이번에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고 이삭이 잘 유목을 해서 벼가을 좋기를 10일 정도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벼가을 시기가 길어지면 비가 자주 오는 조건에서 벼알이 싹 트고 나사 소실되고 부패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을과 나사 더기를 지난해보다 보름 정도 앞당길 계획을 세우고 지금 농기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는데 힘을 넣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 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각지에서 산림 조성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 있습니다. 황해북도 양묘장에서 가을 초에 맞는 나무모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가을 계절이 한 해 나무모 생산에서 마지막 비배 관리 시기입니다. 이때 나무모 용량 관리를 충분히 잘해 줘야 가을철 나무 심기 때 사용률을 최대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한창 자라는 여름철 성장 시기에는 질소 성분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이렇게 나무들이 거의 다 자란 가을철 시기에는 닌카리 성분을 충분히 보충해줘야 뿌리 발력이 왕성해지고 줄기도 보다 더 튼튼하게 실해집니다. 성화군 산림경영서에서는 수종별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나무모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같이 튼튼히 잘해오고 있습니다. 산림경영서에서는 온습도 보장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비료주기와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깐지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감시 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사람들이 입산 규정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여서 군안의 산들에서 사소한 산불 발생 라진 동해수산사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담당림 관리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다를 가까이 하고 있는 지대적 특성에 맞게 나무모 종자 손병하는 창성 이깔나무와 참대 보드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적은 나무모들의 비배 관리와 심은 나무들의 관리를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직업적인 혁명가라는 부름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간직하고 나어린 서학교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다 바쳐가고 있는 한 서학교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여기는 교육 조건과 환경이 좋고 교원들의 자질은 물론 학생들의 학과 실력이 높아서 전국적인 본보기 학교로 소문난 삼중용해의 붉은기 평촌구역 봉학소 학교입니다.
올해만도 이 학교에서는 전국적인 본보기 수업이 9건이나 창조됐다고 합니다. 학교에 대한 취재 과정에 기자와 만난 이곳 선생님들은 학교가 이룩한 오늘의 이 성과는 리경의 교장 선생님의 노력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며 조조마다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말 정열가입니다. 계속 새로운 일감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리경의 교장 선생님은 22살 처녀 시절부터 지금까지 28년을 소학교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와 함께 아이들에게 인생의 첫 꿈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소학교 교원들입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아이들의 고운 꿈을 키워주고 지게의 나래를 달아주는 진정한 스승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리경의 선생님이 근 30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을 졸업시키면서 가슴속에 품고 있은 긍지와 자부심이었고 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이런 그였기에 생활을 고추 교장으로 사업해온 지난 13년 동안 자신의 문 정열을 학생들을 훌륭히 키우는데 다 바치올 수 있었습니다. 리경의 선생님은 지난 13년간 봉학소학교 교장으로 사업하면서 당의 교육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 악을탁을 노력했어 교육 조건과 환경을 일신하고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많은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언제나 당 정책을 깊이 연구하고 거기서 자신이 해야 할 몫을 찾는 것. 일단 시작한 일은 최상의 수준에서 끝장을 볼 때까지 하는 것이 리경의 교장 선생님이 어길 수 없는 사업 준칙이라고 합니다. 9년 전 교장 선생님은 새로운 교수 방법을 창조하자고 안을 제기했는데 우리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한 명의 교원이 다과목을 배워주던 정전의 그 소학교 교수 방법에서 벗어나서 4, 5학년 수업에서 과목별 담임제를 도입하자는 아니었습니다. 재교수 방법이 하루 이틀에 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 자체 힘으로 교육 조건과 환경도 일신해야지. 혹은 또 수업대로 보장하면서 꼭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수백 차례 걸치는 교재 토의와 시범 수업, 교수 참고 고심 어린 탐구와 노력 끝에 모든 과목에 해당한 수백 권의 본보기 교수안이 완성되고 새 교수 방법을 도입한 학급들에서 학생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지금도 그때를 추억하면서 리 교장 선생님은 그야말로 정열가, 한 번 결심하면 끝을 보고야만 이 학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학부형들도 그를 우리 교장 선생님이라고 존경 담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 교장 선생님의 끊임없는 탐구와 노력, 새로운 발견에 의해서 교육의 질을 올리기 위한 새 교수 방법들이 수많이 창조됐으며 지난 10여 년간 학교 교원들이 받은 새 교수 방법 등록증과 실험기구 및 교편물 창안증만 해도 400여 건. 10월 8일 모범 교수자의 용예를 지닌 교원들은 4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리경희 선생님은 교육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 강화할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소학교 학생들의 연용 심리적 특성에 맞는 보다 새로운 교수 방법 창조를 위해서 사색을 거듭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에서 혼신이며 애국이라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의 참뜻을 다시금 되새겨보게 되었고 한계 학교의 교육 사업을 맡겨준 당리 믿음에 보답하려는 우리 시대 교육자의 참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 30년 세월 우리 당의 교육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노력을 바쳐온 리경의 선생님을 어머니 당에서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경로동의 주인으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 서학교 교장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육자의 양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 밑에 든든한 뿌리가 있듯이 이런 교육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조국을 떠매고 나가는 기둥감들의 대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교육 부분에서 쭉종이 농사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정말 알찬 열매로 키워서 우리 조국 앞에 떳떳하게 세우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거든요. 나의 소원은 우리 당과 조국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는 이런 인재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일간 날씨의 특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어제 10월 5일까지를 보면은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점차 낮아져서 날씨가 쌀쌀해지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먼저 기온 변화를 본다면은 10월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급격히 낮아졌는데 이 기간 기온이 가장 높았던 9월 29일과 가장 낮았던 10월 5일에 전국 일평균 기온 차이는 5도로서 몇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전국 평균 강수량도 평년보다 몇 적었고 전국 평균 상대 습도 역시 평년보다 6%나 낮았는데 특히 낮 동안에는 상대 습도가 15 내지 50%로 낮아져서 대기가 매우 건조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순까지 기온은 또다시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되고 9일에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날들에는 일부 지역에서 자주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농업부문에서는 예견되는 기상조건에 맞게 수확한 나달들에 대한 보관 대책을 잘 세우고 가을 밀보리의 초기 생육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데 맞게 산림감독 부문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서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잘 세워주기 바랍니다. 오늘 거기압의 용량으로 이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룡림과 대관, 대흥을 비롯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소리가 내렸고 회양을 비롯한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과 시중, 초산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서 평년보다 1도, 어제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거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약해지는 거기압과 습한 바다 공기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함경남도 남부와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개었다가 흐려서 금야와 원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 사이에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과 아침 사이에 자강도와 령강도, 평안남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소리가 내리고 자강도와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9도 정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삼속 지방으로서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내일 최고 기온은 2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동풍이 불다가 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북동풍이 2 내지 5m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고 개이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이겠으나 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소위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일과 9일에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8일이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남부, 함경남도,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자강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9일에는 평안북도를 위주로 함경북도와 라선시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소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소낙비가 내리면서 이 북부족 지역에선 우박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10일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중부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11일에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소해안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12일에는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13일에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동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전국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 보시겠습니다.